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주식공장 TV. 오늘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또,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미국이 많이 빠진 영향도 있습니다만, 금일 국내 시장,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상당히 더욱더, 좀 힘겨운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비관적인 어떤 얘기들, 또 비관적인 상상력만 동원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해 드립니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물량을 좀 빼고 현금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좀 늦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직도 주식을 파는 거,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이 시장의 흐름과 연관성이 있지만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도는 답이 아닌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성이 많죠. 좀 팔고 저점에 다시 좀 매수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무시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갑작스러운 우리가 이제 작년도 연말부터 2020년도를 예측했던 또 전망했던 그런 흐름을 이제 수정해야 될 그런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매도로 일관해야 된다. 지금은 좀 늦었지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전략은 아직까지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똥꼬집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예상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시장이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떠한, 최근에 어떤 사태, 이런 부분의 심각성이 계속 또 악순환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런 최악의 악순환, 또 상상력이 계속 꼬리를 물고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도 사실 낙폭이 심하게 출발하진 않았습니다만,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연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나오면서 미국 선물이 급락을 했던 그런 어떤 시발점이 국내 낙폭을 좀 크게 낙폭을 좀 확대시켰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냐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를 어느 정도 좀 방어해 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리를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등장하게 되면 시장은 또 급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절망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10조가 넘는 물량을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WHO, 그러니까 국제보건기구에서 그동안 미뤘던 그런 팬데믹을 선언을 하면서 시장에 좀 주는 충격이 더욱더 이제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런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강도는 지금 절정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하고 종목을 좀 바꾸는 그런 전략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기존 주도주를 다 팔고 현금화를 하는 거는 저는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미국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대에 우리나라는 지금 생필품이 아니라 뭡니까? 마스크죠. 마스크 사재기, 마스크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 필수품, 그렇죠? 이런 것들의 사재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를 이제 교보제 삼아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또한 중동은, 또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좀 언급을 한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또 여행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겠다, 또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들도 아직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대중들은 더욱더 또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포심이 굉장히 강한 만큼의 또 확신이 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이슈로 또 이런 투자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모멘텀이 또 형성이 된다면 또 상황은 급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흐름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주도주 흐름, 아직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오늘 뭐,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만,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여전히 바닥이 언제 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일련의 사태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글쎄요, 뭐,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바닥을 찍고, 이제는 서서히 바닥을 확인하면서 회복을 하는 그런 시점이 3월 안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심리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각국의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그런 어떤 모멘텀, 굉장히 좀 절실한, 또 정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 발동, 언젠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을 때가 아마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은데요, 그죠? 그때 한번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으로 좀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나스닥 선물이 현재 지금 4%가 넘게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도 4%가 넘는 하락세.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이제 3.8%, 또 코스닥은 5.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10시에 연설한 이후로 급락세를 보여줬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심리는 그쵸, 정책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번 사태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어떠한 정책, 뭐 금융 정책이든 뭐 경기 부양책이든 그런 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에서 얘기하고 있는, 즉 여당과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통과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어떠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정책 때문에 실망감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 현실적이고, 또 이번 어떤 일련의 사태를 어느 정도 좀 많이 보듬을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정책, 경기 부양책이, 지금, 이제 투자 심리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또 유럽도, 또 중국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런 각국의 재정 총력전이 시장 심리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도 지금 0.5%포인트의 전격 금리 인하에 이어서 급여세를 감면한다. 360조. 그렇죠? 유럽연합도, EU도 보건 지원, 특히 기금 조성 34조 원 규모고요. 일본도 18조 원. 독일도 17조. 독일은 사실 좀 까칠했었어요. 그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근데 독일도 17조 원. 우리나라도 좀 12조 가까운 그런 추경 예산 편성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각국에서 지금 이 충격에 대해서 좀 방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건 아직까지 좀 약하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 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 신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조금씩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특히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필품 사재기 현상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례적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분들 뭐 자영업들, 그죠? 지금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식당이라든가 뭐 여러 어떤 방면에서 뭐 손님들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뭡니까 또 뭐 그 지금 현재 스포츠, 예를 들어서 NBA가 시즌이 지금 중단이 됐고요. 또 우리나라 프로야구도 시즌 개막이 무기한 연기가 되고, 공항,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개항 이래로 이 정도로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점점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 증가한다 그럴까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 반응하는 그런 어떤 속도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덜해졌어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점점 이제 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나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특정 어떤 단어의 검색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라든가 중국의 경험을 봐서는 지금부터 한 1주나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뭐 금융시장, 특히나 어떤 충격, 또 확진자 수 이런 부분이
정점을 찍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경험치로 봐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예상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2020년도 3월달 만기일이었었어요. 그죠? 이제 선물도 막판에 더 추가적으로 유월물 같은 경우가 더 크게 하락폭을 좀 전개하면서 백오데이션 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물 시장으로 봐서도 이거 주가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좀 더 예측이 더 가능하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주도주군의 흐름, 또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난 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10조가 넘는 매물, 특히나 매물을 뭐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IT 종목 중심으로 지금 매도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전망이 좀 앞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뭐 공급도 쇼크, 수요도 쇼크,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좀 약간 좀 하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종목에 대한 어떠한 전망이 바뀌어졌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안전자산 현상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좀, 금값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태가 반전이 되게 되면요, 언제 반전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3월달 안으로 어느 정도 반전의 어떤 결과치,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또 외국인들의 흐름, 또 외국인들의 수급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시장이 반전됐을 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제일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 셀트리온의 흐름,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 셀트리온 삼총사, 또 삼형제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의 사태에 의해서 전혀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난 한 두 달 동안에 10조가 넘는 물량을 우리나라에서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군들은 훼손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 매도가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뭡니까? 시장 상황이 반전이 되면 얼마든지 다시 매수로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재료가 나와서 또 지난번에 재료가 나온 것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휴미라예요. 그죠? 휴미라. 그죠? 자가면역 진한 치료제. 에브비의 휴미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런 약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시밀러를 또 유럽의약청에 신청을 했죠. 거기다가 좀 순도를 더 높여서, 강도를 좀 높여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램시마 바이오시밀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있고 또 SC까지 나왔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까지 유럽 시장, 향후 미국 시장까지 노크를 한다면 셀트리온은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발이 좀 안 맥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는 뭡니까? 그죠? 진단 키트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진단 키트, 항체라든가 진단 키트 개발에 좀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몇 시간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야지 얘가 확진인지 아닌지가 나오는데,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정확한 검사가 나오는 그런 진단 키트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문 의료진이 없이 스스로 자기가 검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키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뭐 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가의 흐름 자체도 전혀 지금 훼손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셀트리온의 흐름도 그렇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기만의 어떠한 흐름, 자기만의 어떠한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모습이죠. 이런 종목군들은 사들어가야 되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조정을 받아서 최근의 흐름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상승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최근 2월달 들어서 많이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종목 역시도 견주한 흐름을 바탕으로 향후
지금 2020년도에 바이오 주도주로서 충분히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반도체라든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2차 전지 또 뭐 5G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안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네페스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많이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준비가 되었던 그런 상태에서 전혀 뭐 최근에 악재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자, 물론 이 종목도 개인들 선호가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회사의 또 지급 보증도 쓰고 여러 가지 또 주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오늘 장중에 많이 흔들리긴 했습니다. 장중에 한 뭐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오늘 2.3% 상승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이 종목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특히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굉장히 힘든 시장의 환경 속에서도 역사적 신고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0년도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개별 종목 중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하나 더 보면요. SLP 반도체인데요. 뭐 이 종목은 미리 좀 흘러내려온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주한 흐름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소 기술적으로는 좀 훼손된 그런 어떤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가파른 상승세로 추세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 조건을 갖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충격보다는 다소 상대적으로 견주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빠른 안정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G 중에서 RFHIC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뭐 그동안에 많이 공격적으로 좀 오른 게 아니라 준비를 했던 그런 상태에서 조정 이후에 이제 새롭게 파동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시장의 흐름 몇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오늘도 뭐 장중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매수 기반이 탄탄하고요. 특히나 매도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RFHIC도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한번 승부를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은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현재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접근을 해도 무관한 그런 종목이다. 특히나 우리나라 현재 위치가 뭐냐면 어제도 PBR 0.8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늘 주가가 더 빠지면서 PBR 0.8배 밑으로 하회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면 0.8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를 다 팔아도 지금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위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 중장기 상승 추세가 시작했던 그런 어떠한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완벽하게 상세로 전환되는 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방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밸류에이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 지금 현재 종목을 매도해서 우리가 뭐 좀 안정을 찾는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시장의 흐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버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체험 VIP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장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버텨내고 또 향후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 수익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 분석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종목 분석은 좀 어렵고요. 또 체험 VIP 관련해서 상담하실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주식공장TV는 어려울 때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들께 좀 더 다가가고 또 확실한 전략으로 여러분들 더 방송을 더 열심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주식공장TV한테 힘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